네, 애널리스트 코너입니다. 심도 있는 분석, 뎁스 있는 애널라이징.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음식료 업종의 심지현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자료 화면에 소하고 돼지가 나가는 바람에 육류의 시장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긴 한데 코로나19로 수혜를 받는 음식료 섹터 내의 탑픽은 아무래도 아직은 간편식 이렇게 되잖아요. 올해도 육류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 큰 관심을 좀 받아오고 있는지 이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질문이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사실. 육류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았나요? 네, 올 초에 간편식이 관심을 받았던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렇죠. 사실 육류 시장도 많이 올라왔는데 이 네. 부분이 소외를 좀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주목하자는 관점에서 상반기 때 자료를 썼었고 네. 지금까지도 좀 호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크게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나눌 수가 있는데 공급 측면에는 작년 말까지 AS프로 지속되던 선제적으로 국내에 수입해둔 악성 재고분이 올 초에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돼지열병 때문에? 네, 3월부터 돈가가 좀 높게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이제 작년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공급 측면에서는 미국 육가공 공장이 상반기 때 잇따라 셧다운하면서 글로벌적으로 육류 공급 체인에 약간 차질이 생기고 그 때문에 가격이 올라갔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국내 대형 축산 사료 기업들은 이 밸류체인 전체를 보유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직 계열화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네. 이런 계열화가 많이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이 내용도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먼저 국내 육류 산업의 밸류체인을 먼저 설명드리자면 차례대로 곡물에서 사료 첨가제로 넘어가고 네. 그리고 배합사료로 넘어가고 그게 농장에서 소나 돼지를 키우고 그다음에 이걸 도축해서 육가공을 하는 그 순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오리손 FNG나 마니커를 보유하고 있는 이지바이오 계열 그리고 선진이나 팜스코를 보유하고 있는 하림지주 계열로 나뉘고 있습니다. 두 축이군요. 이지바이오 네. 계열과 하림지주 계열. 네, 이 두 축이 이 밸류체인에 있는 사업부를 전체를 가지거나 일부를 가지는 방식으로 지금 계열화가 많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도축이요, 도축? 네. 그다음에 기타 상황과 그다음에 내려가서 사조 쪽도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 이건 뭐죠? 사조요? 네, 여기 써 있는데 다른 내용인가? 네. 그래요. 원고가 이렇게 들어갔군요. 하여튼 지금 화면에 나가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저 내용을 조금. 네, 이게 방금 말씀드린 이지바이오랑 하림지주 계열로 나뉘고 네. 그 외에 기타 등등의 동팜투테이블이라던가 이런 게 나뉘는데 그 밑에 육가공 쪽에서는 사조 대림이라던가 이런 쪽도 있습니다. 네. 기타 이런 하여튼 관련 기업들 쭉 정리가 되어 있는 화면인 것 같고 축산 사료 기업에서 가장 높은 마진율을 보이는 사업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 이유는 또 뭔가요? 네. 앞서 설명드린 밸류체인 내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의외로 도축 이런 부분이 아니라 사료랑 사료 첨가제 부분인데 네. 이것은 농장 사업부가 마진이 좀 불안정한 반면 사료랑 사료 첨가제 사업부는 마진이 높고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대체로 내수 시장인 농장이라던가 도축 시장에 비해서 해외 비중이 좀 빠르게 확대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해외 수요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농장이나 도축 시장에 비해서 공급 조절이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타 사업부가 시세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분기별로 이익 변동성이 높은 거 대비해서 사료 관련 사업부의 경우 이런 시세 등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꾸준히 수요가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 동물용 가축용 사료는 사실 옥수수, 그다음에 이 콩, 대도 껍질, 깻묵 이런 쪽인데 국내보다는 대부분 해외 수입을 많이 해오지 않나요? 수입을 한다기보단 저희가 수출을 하는 부분이 좀 크고 수출을 또 오히려? 네. 그리고 사료랑 사료 첨가제 두 시장 중에서 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사료 첨가제 시장인데 첨가제. 현재 용류 수요가 늘어나는 것 대비해서 그 경작지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사료 첨가제로 가축이 크는 효율성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중요성이 날로 갈수록 이제 커지고 있는 추이입니다. 네.
자, 코로나19 상황이 시작된 이후에 현재까지 육류 가격의 변화는 좀 어떤 편인가요? 또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같은 거 이런 자료들이 있나요? 앞서 설명드린 수급 양쪽의 이점 때문에 성수기를 지나오면서 작년에 훨씬 높은 수준에서 돈가가 형성되어 왔고 덕분에 2분기에 관련 기업들 실적이 전부 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성수기가 마무리되고 있는 지금도 작년 수준보다 높은 쪽에서 돈가가 형성되고 있고 그래서 향후 돈가 전망에 관해서는 이전에 용류 호재가 단기 사이클인지 장기 사이클인지 이제 결정하는 부분에서 좀 갈렸었는데 네. 예전에는 뭐 병이라던가 이런 게 이제 가축 사이에서 돌아가지고 좀 폐사를 시키고 이런 단기 사이클이 돌았다면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사이클 영향이 좀 크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내년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개별 기업으로 들어가 보죠. 이지바이오부터 먼저 볼까요? 6월에 분할 재상장을 한 이후에 한때는 굉장히 핫한 기업이었는데 네. 무엇이 좀 달라졌는지. 당시 인적 분할 이슈로 4월쯤에 이제 이지바이오가 거래가 정지가 되고 네. 이 정지 기간에 축산 관련주가 전체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6월 초에 정지 해제가 되어서 신설 기업이 분할되어서 나오고 그 존속되는 기업은 이지홀딩스로 사명을 변경했는데 그 기존 기업은 밸류체인 내 폭넓은 사업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중 신설 이지바이오가 가져가게 된 것은 앞서 설명드렸던 그 중요 두 사업부인 사료와 사료 첨가제 사업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자사주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주수 기준으로 3.9%가 신설에 배당되었는데 이익은 이지바이오가 거의 가져가는 반면에 배당된 그 주수는 굉장히 적은 상황이어서 네. 관심을 많이 받았던 종목입니다. 그러면 이 분할 재상장 이후에 신설 이지바이오의 경우에는 이제 해외 고성장이 기대된다고 하던데요. 해외 네. 고성장에 어떤 모멘텀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앞서 설명했듯 축산업에서 사료 첨가제 산업은 거의 유일하게 고성장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특히 해외에 수출되는 사료 첨가제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지바이오의 경우에는 해외 지사를 2년 전부터 대리점 방식에서 직접 판매 방식으로 변경을 해나가면서 향후 매출 증대 단계를 올해도 그렇고 내년까지 좀 단계적으로 왔던 그런 기업인데 네. 가령 2017년에 태국의 현지 법인을 설립해서 올해부터 정상적 매출 증대가 기대되는 상황이었고 또 작년에는 베트남, 미국의 현지 법인을 설립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외 관련해서 모멘텀은 여기까지였고 네. 이제 3분기 실적 관련해서 약간 업데이트를 드리자면 3분 실적. 네, 이제 확정 실적 아직 나오기 한 달 전이라서 그렇죠. 네, 현재까지 집계된 간략한 파악되고 있는 그 실적 관련된 데이터는 일단 3분기 전분기 대비해서 전체 매출이 약 10% 이상 성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지바이오죠. 네, 이제 대부분이 첨가제가 해외 매출 쪽에서 빠르게 성장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을 이룰 수가 있었고 특히 해외 매출 부분은 반기 기준에서 작년 대비 30% 성장한 시장입니다. 이제 올 상반기 내내 음식료 산업을 설명할 때 가장 강조드렸던 부분이 해외 모멘텀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지바이오는 안정성도 있고 높은 성장성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타 가공식품 업체 대비 좀 상대적으로 이제 소외를 받았던 종목이라서 아직 매력도가 충분히 남아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사료 첨가제라는 게 뭘까요? 알리신 계열인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첨가제는 또 크게 두 가지 계열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원료성 첨가제라고 해서 젤드당이 하는 라이신 이런 거가 그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라이신, 되고 네, 알리신이라고 잘못 죄송합니다.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계열이 이제 그런 커머디티 쪽이고 이지바이오가 하는 쪽은 기능성 첨가제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마블링을 좀 좋게 하고 싶다거나 생육 촉진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지방층의 배분 이런 것들이군요. 네, 좀 더 기능에 초점을 맞춘 거기 때문에 좀 효율적으로 키워야 되는 현재 상황에 대비해서는 좀 더 해외 쪽에서 좀 고성장 모멘텀이 많이 남아있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 돈육 같은 경우는 사실 국내에는 뭐 대표적으로 삼겹살 이렇게 네. 되지만 뭐 중국 쪽 수요도 워낙 많은데 그 중국도 이제 그 돼지 열병 때문에 상당히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타이트할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육을 돕기 위해서 막 지금 뭐 경제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살아나려고 하다 보니까 사료 같은 것들 수요도 굉장히 많고 사료 첨가제 네. 수요도 많고 이렇게 되는군요. 그래서 이지바이오가 3분기 실적은 괜찮을 거다. 네. 4분기 또 전망은? 네, 여전히 좀 긍정적일 것으로 파악되고 이게 안정적인 이유가 그때그때 좀 수요가 바뀌는 게 아니라 수요가 계속 꾸준히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특징을 가진 산업이기 때문에 네. 성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성을 계속 강조를 드렸고 두 가지 좀 추가적으로 이슈를 설명드리자면 최근에 유럽에서 제품 등록이 완료되어서 신규로 내년에 매출이 붙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네, 엔도파워라고 이제 내년에 매출이 전망되는 부분이 있고 이제 이게 EU에 포함된 국가 모두의 판매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게 유럽 쪽 모멘텀이고 중국으로 아까 이제 말씀 주신 중국으로 넘어오자면 중국 네. 역시 제품 등록이 허가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매출이 증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는 허가 소요 기간이 4, 5년 정도 걸려서 이게 신규 진입자가 좀 바로 진입하기 좀 어려운 그런 시장인데 이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좀 쌓아온 게 있었기 때문에 네. 올 4분기부터 매출이 이 중국 쪽에서 매출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판매 허가를 득하는 과정이 굉장히 긴데 네. 미리 준비를 해놨고 올해 이제 사실 가시적인 성과가 좀 기대가 되는 전환점 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그럼 존속회사 이지홀딩스는 좀 어떤가요? 자회사에 반영되는 이 고돈가, 돈가 가격이 이제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모멘텀으로 성장세나 이런 것들이 유효한지 이지홀딩스도 좀 분석을 해주시면요. 네. 이지홀딩스나 이지바이오를 지금 다시 좀 살펴보는 이유가 아무래도 지분 수합 과정이 하반기 내에 남아 있어서 그렇다고 네. 지금 추측이 되는데 이지홀딩스 같은 경우는 중장기 돈가 사이클 소외가 충분히 남아 있고 또 그 완전 지분 수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해외 지사가 이쪽 밑으로 이익이 들어오기 때문에 장기 성장 좀 초입 부분에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자산을 떼어냈기 때문에 남는 이지홀딩스의 적정 산정 가치도 변하는 것이 맞지만 거래 정지 기간 동안 고동가 그리고 성수기 모멘텀으로 자회사 전반이 좋은 실적이 나왔고 또 해외 현지법인 매출 상승 구간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분 수합이 마무리되거나 이렇게 좀 제대로 매출이 붙는 상황이 되면은 이 네. 부분도 충분히 지주사인 홀딩스의 가치에 반영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자, 오늘은 육류 시장에도 해뜰 날이 있다. 어쩌면 이렇게라는 주제로 육류 관련 각 육가공 업체 중에 이지바이오와 이지홀딩스를 좀 직접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더 말씀 주신 분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음식료 애널리스트고요. 심지연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